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인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그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재등장하면서 나온 말이죠. 이 짧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기존 정치인과 맥락부터 달리합니다. 흔히 트럼프를 두고 별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를 마치 종교와 같이 열광하고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하죠. 가수 나훈아 씨는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만든다. 너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스타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치도록 열광한다. 이 말대로라면 트럼프를 슈퍼스타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이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인기가 있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2번이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대통령, 세금 탈루부터 공갈 협박에다 여성 문제까지, 심지어 트위터에서 퇴출된 대통령 등등 여러 가지 굴욕적인 기록까지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2024년 3월 현재 4번의 형사 기소에 혐의만 90개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재판부로부터 한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8,330만 달러를 지불하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트럼프는 그대로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진화해서 2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모든 경쟁자를 30%포인트 이상 앞섰고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과도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많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었고요.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정치 심판, 즉 현직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경우 네거티브로 인기를 끌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미국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고 예를 들어 나스닥의 경우에는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은 뒤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정치 스캔들조차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인기는 왜 식지 않는 걸까요? 트럼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미국 노동자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백인, 남성,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 혹은 큰형님 역할을 해왔었죠. 세계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고 돈이 부족하면 원조와 차관 등을 통해서 우방국을 관리하는 등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튼튼한 경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20세기 초부터 미국 서민과 노동자들은 늘어가는 소득과 초강대국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WTO 등으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질서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곳은 중국과 같은 한마디로 본인들이 무시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쌓여갔고 대대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 표를 줬던 일부 노동자들은 트럼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일명 마가라고 하죠. 이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의 적자만 안겨준다는 논리로 이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은 정확히 이런 변화된 민심의 결과였습니다. 실제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 6차례 혹은 7차례 대선에서 내린 민주당을 찍다가 트럼프로 돌아선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3개주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지역들을 포함한 6곳이 경합주로 분류되죠. 2023년 9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진정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지난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던 대선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부유하지 않은 백인 남성의 60% 이상이 공화당의 부시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벤자민 슈프만 예일대 교수는 트럼프 인기의 원천을 미국 정치 사회 구조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2000년 부유하지 않은 백인 남성들이 부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것은 1990년대 초부터 30년에 걸친 세계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서 소외된 중하층 근로자들과 중산층의 입장을 트럼프가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쓰는 거친 언어로 소통하는 트럼프는 세계화의 과실을 누려온 금융권, 학자, 관료 등 동부 기득권 엘리트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비난합니다. 기득권은 썩었고 당신들이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들이 모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내가 가난한 게 내 탓이 아니라니 정말 혹하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위선을 꼽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편, 서민층의 대변자라고 말해왔지만 동시에 리무진 리버럴이라는 조롱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노동자 권리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들은 고학력의 상류층 생활을 한다며 강한 실망감을 느낀 겁니다. 2016년에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었죠. 빌 클린턴에 이어 그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하면서 한 가족이 백악관을 독점한다는 불만, 게다가 힐러리가 여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공화당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라서 표를 던진 것이었죠. 트럼프의 솔직한 말과 행동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미국은 꽤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의 행동과 발언은 더 보수적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셀 수 없는 거짓말과 노골적인 저질 발언을 가감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과 행동을 일종의 솔직함 그리고 진솔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후학 전문가인 토론토 대학의 마셀 다네시 교수는 거짓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트럼프의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는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언어가 엘리트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한 언어적 무기로서 받아들여졌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금기시됐던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해왔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일명 PC적 언어에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트럼프의 언어에서 일종의 해방감 그리고 통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요. 미국 유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매일 그럴듯한 말로 어려운 단어들과 통계를 들이미는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트럼프는 자신들이 쓰는 언어와 같은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격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순교자 연기도 효과를 발휘했나 봅니다. 실제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던 트럼프는 쇼맨십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나죠. 지금까지 주와 연방에서 91개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는 이를 역이용해 정치적인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부당한 박해에 맞서는 순교자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이에 유권자들은 의도한 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는 등 기소가 이어지자 한 공화당 지지자는 평범한 나를 열성적 지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의 51%는 최근 기소로 인해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한 반면 17%만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연민과 지지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그가 최초로 기소되자 즉각 소액 기부가 급증했고 단 2주 만에 1,54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지난해 8월 공갈 혐의로 그 유명한 머그샷을 찍던 당일 418만 달러가 모였고 이틀 동안 기부금과 상품 판매 등으로 710만 달러가 모였죠. 캠페인 전문가인 랄프 리드는 그 어떤 누구도 트럼프만큼 피해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없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저 상대 후보가 싫어서 이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양상도 비슷합니다. 바이든이 너무 싫은 사람이 트럼프를 찍고 트럼프만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으러 투표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재 양당 모두 고령에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별로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지난 40년간 10차례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춘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지난 2월 초 한 인터뷰에서 양당 후보 모두 매력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는 동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이 조금 우세하다고 전망한 바 있죠. 하지만 공화당 책략가들은 바이든의 고령과 매력 없음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트럼프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사에서 가장 재미없는 리턴 매치. 과연 이번 11월 백악관 주인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